고사종 소리가 아침 안개를 찢고 흩어지고 청석판 길이 구불구불하며 끝까지 이어지고 스승님이 목표를 두드리며 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. 참 따뜻한 자료에서 시작합니다. 네.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인데요. 제목이 딸에게 전하는 어른의 책임입니다. 제목부터 뭔가 좀 묵직한데요? 네, 그렇죠.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? 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. 네, 늘 하는 고민이죠. 그걸 아주 진솔하고 깊은 시선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. 단순히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 서기 위해 필요한 책임감,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특히 말, 표정, 행동, 그리고 감정,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. 4가지나 되네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아버지의 지혜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. 이 편지가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른의 의미를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참 공감이 가는 주제 같아요. 이 편지가 흥미로운 건 되게 개인적인 조언 같잖아요. 아버지가 딸에게 쓰는 거니까. 맞아요. 아주 사적인 편지죠.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보편적인 질문을 건드린다는 점이에요. 특히 아버지가 말하는 그 책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해야 할 일, 어떤 의무감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이게 어떻게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어떤 자유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. 책임과 자유라. 네, 이게 어쩌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책임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편지 시작부터 아버지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. 딱 네, 어떡해요. 어른이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란다. 이렇게요. 뭐 나이나 겉모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능력 자체군요. 네, 스스로를 책임지는 능력, 이게 핵심이다. 그러면서 이 안에 행복과 자유의 비밀까지 숨어 있다고 말해요. 책임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다.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요. 보통 책임은 좀 무거운 걸로 생각하니까요. 저도 그랬어요. 약간 상반되는 개념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. 네네.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책임을 어떤 짐이나 제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.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는 거죠. 필수 조건이다. 네.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에 막 휘둘리지 않는 거죠.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, 그러니까 내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힘이 생긴다. 뭐 이런 깊은 통찰인 것 같아요.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의 주인이 되는 열쇠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그럼 첫 번째 책임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?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. 말에 대한 책임이요? 네, 그냥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요. 심장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, 그 아주 작은 속삭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. 마음속 생각까지요. 와, 그건 좀 놀랍네요. 아무도 못 듣는 건데. 그렇죠. 근데 아버지는 예를 들어요.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속으로는 에이, 내가 준 선물이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솔직히. 이런 사소한 생각, 뭐 불만이나 질투 같은 게 쌓이면 결국에는 그게 표정이나 말투로 슬쩍 새어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. 일리가 있네요. 반대로 정말 멋지다. 네 마음이 참 예쁘다. 이렇게 진심으로 속으로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하고요. 네네. 그래서 마음속 말을 삶의 씨앗에 비유한 게 참 와닿았어요. 삶의 씨앗이요? 네,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마음속 생각이 결국 내 표정, 행동, 더 나아가서는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잖아요. 그렇죠. 뿌리가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속 부정적인 말을 괜찮아, 고마워, 아니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해요. 당신도 혹시 뭐 무심코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괜히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?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? 효과가 있습니다.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. 그래요? 네, 흔히 말하는 자기인식, self-awareness 나 인지 재구성, cognitive restructuring 이런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. 인지 재구성. 네.
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요,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혼잣말 같은 걸 하잖아요. 내면의 독백이라고 하죠. 네, 그렇죠. 이게 우리의 감정, 행동, 심지어는 몸의 반응에까지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. 생각보다 강력하게요? 네, 아버지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한 거예요. 소리 내지 않은 생각이 현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?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주 직접적이다라고 답하는 셈이죠. 와, 여기서 근데 핵심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. 내 생각의 패턴을요. 일단 알아차리는 거. 네. 그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는 연습. 이렇게 내면의 언어를 잘 가꾸는 것. 이것 자체가 성숙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. 내면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표정 아닐까요? 그렇죠. 얼굴에 드러나니까요. 두 번째 책임으로 내 얼굴에 책임지렴. 이 조언이 나오는데 저 처음에 이거 듣고 외모 관리하라는 건가? 살짝 오해했어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저도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. 얼굴에 책임을 져라. 네. 근데 아버지가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표정 그 자체를 책임지라는 의미더라고요. 표정이요? 네. 우리 표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가장 솔직한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. 하긴 말은 숨길 수 있어도 표정은 숨기기 어려울 때가 많죠. 맞아요. 아버지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딸이 그냥 해맑게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예요. 네.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. 비타민보다도 강력한 힘이었다고.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이걸 보면서 내 표정 하나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당신의 미소가 혹시 누군가에게 힘이 된 적은 없었나요?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. 있었겠죠. 네.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막 억지로 숨기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군요. 네, 그보다는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이 들 때조차도 그 감정에 완전히 막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표정을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, 이걸 키우는 거라고 말해요. 감정을 느끼되 표현을 조절하는 거군요. 그렇죠.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이 가진 아름답자고.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. 우리가 하는 비언어적인 소통 있잖아요. 그중에서도 특히 표정, 이건 끊임없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아버지는 바로 이 강력한 도구를 그냥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. 이걸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활용해라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활용까지. 네. 이건 단순히 그냥 내 기분 관리,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. 내 표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하는 거죠. 좀 더 확장된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.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알아차리되 그 감정의 표현 방식, 즉 표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능력, 이걸 키우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정서적인 성숙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책임으로 넘어가 볼까요? 행동에 대한 책임인데요.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 참 위로가 됐어요. 어떤 말이었는데요? 어른이 된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는 거다. 이렇게 말해요. 그거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.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게 하는데요.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어른은 실수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편지는 그 생각에 딱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. 맞아요. 그 통념을 깨는 거군요. 딸이 어릴 때 그림 그리다가 실수했을 때 막 종이를 확 구겨버리는 대신에요. 그 위에다가 더 멋진 색을 덧칠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모습을 봤대요. 오. 거기에 비유하는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. 실수를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. 네, 실수를 덮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네요. 아버지 본인 얘기도 솔직하게 해요. 중요한 발표를 망쳤던 일,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켰던 일, 그런 수많은 실수를 자기도 저질렀다는 거죠.
솔직하시네요. 근데 그때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대요. 그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가 더 단단해졌다는 경험을 나눠요. 정말 진솔함이 느껴지는 조언이었어요. 네,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네요. 그래서 딸에게도 당부하죠. 실수했을 때 외면하거나 남 탓하지 말아라. 용기를 내서 이건 내 실수다 라고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워라. 네.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네 삶이 더 깊어지고 빛날 거다. 이렇게요. 당신은 혹시 최근에 어떤 실수 앞에서 좀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 아버지의 조언이 어떻게 들리세요?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. 실수를 실패로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요. 이걸 배움과 성장의 아주 소중한 기회로 다시 정의하는 방식이죠. 재정의하는 거. 재정이. 네. 중요한 건 실수를 했냐 안 했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반응의 방식이군요. 네.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, 리질리언스, 그리고 성장형 사고방식, 그로스 마인드셋의 핵심이에요.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봤어요. 네.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실패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울 수 있는지 교훈을 찾아내고 그걸 다음 행동 계획에 적용하는 인지적 재구성 과정이 핵심이거든요. 네네. 아버지가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실천적인 측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까지 온전히 책임지려는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더 나아지려는 의지 이것이 어른됨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책임이 남았네요. 바로 감정에 대한 책임입니다. 감정이요? 이것도 참 어렵죠. 네, 아버지는 어른이란 아무리 격한 감정이 막 몰아쳐도 그걸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지혜, 즉 마음속 파도인 감정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. 이렇게 정의해요. 마음속 파도. 와, 비유가 정말 적절한데요. 그렇죠. 감정의 경랑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것 같아요. 네.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성숙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. 이런 의미겠죠. 그 감정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가지고 막 폭발시키거나 네. 혹은 반대로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면서 자책의 늪에 따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양쪽 다 아니군요. 네, 감정 자체를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감정의 표현 방식과 그것이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,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. 표현 방식과 영향. 그럼 이 감정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. 용기요? 네. 지금 내가 슬프구나. 화가 났네. 하고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. 일단 인식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래요.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거죠. 근원을 찾는 거군요. 네. 이곳이야말로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이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쉽지 않은 질문이죠?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지능, 이모셔널 인텔리전스, 이 아이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. 감성지능. 네. 감성지능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걸 넘어서거든요. 첫째는 지금 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고 이름 붙이는 능력. 이걸 감정 인식이라고 하고요. 네. 둘째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능력. 원인 분석이죠. 그리고 셋째는 그 감정을 파괴적이지 않으면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능력. 감정 관리.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. 인식, 분석, 관리. 네, 아버지가 말하는 마음의 주인 되기가 바로 이 감성지능을 발휘하는 과정인 거죠.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내 감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까? 네, 그게 궁금하죠. 아버지는 이게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준다고 말해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온함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. 타인에게 신뢰감까지? 네,
즉, 감정을 책임지는 능력은 결국 성숙함의 증거고 이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 관계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. 이런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 아버지의 조언은 개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유효한 이야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좀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. 맞아요.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거요. 네, 그럴 때 모든 걸 오롯이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칫하면 좀 과도한 부담이나 불필요한 자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,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균형 있게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는 한 아버지의 정말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서 어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. 말, 표정, 행동, 감정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는데요. 네, 이 네 영역 모두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. 이런 따뜻하고도 지혜로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편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식,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책임, 그런 좀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과정이군요. 네, 내 안의 세계,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,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인 말, 표정, 행동,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. 특히 마지막에 그 비유가 참 좋았어요. 책임감이 우리를 막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날개가 된다는 거예요. 아, 날개라는 비유. 네,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운전대를 딱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.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. 와,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. 자, 오늘 이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,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편지에서는 말, 표정, 행동, 감정이라는 네 가지 책임 영역을 이야기했잖아요.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거나 혹은 이미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경황을 한번 비추어 볼 때요, 이 네 가지 책임 중에서 어떤 영역의 책임감을 느끼고 또 실천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어렵거나 좀 큰 도전으로 다가오시나요?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좋네요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버스를 쫓으며 인구 밀집 속에서 헤매고 결국 수련은 경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. 심야에 야근하며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라면 향기가